직접 확인해 보셔도 되겠느냐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남자 앞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어댔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백이었거든요. 평생 바르게만 살아온 여자가 과부라는 이유로 세상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온 제가 그날 밤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원도 강릉 바닷가 마을의 거센 파도 소리만큼이나 격렬한 감정이 저를 휩쓸어 버렸어요.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올해 47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객실 5개짜리 2층 건물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곳입니다. 23세 결혼해서 24해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져 버렸어요. 3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더군요. 25살 된 딸아이 서윤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나 묻는 정도였습니다. 민박일이 힘들면 그만두라는 걱정을 자주 했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엄마가 뭐 할 게 있어야 한다면서요. 혼자 민박집을 꾸려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장 보고 빨래하고. 하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남편 생각이 덜 났거든요.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손님들은 혼자 하느라 고생이 많겠다는 말을 건넸지만 제 속은 몰랐죠.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을 말이에요. 남편과 함께 썼던 침대에 혼자 누우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47이라는 나이는 여자로서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또 억울한 나이였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요가도 하고 산책도 다니면서 관리했거든요. 그래도 이젠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7월 초 한여름이었어요. 성수기라 민박집은 거의 만실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약이 꽉 차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체크인 시간에 한 남자 손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굵고 깊은 음성이었죠. 고개를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키 185cm는 되어 보이는 건칠한 체격, 단정한 반팔 셔츠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팔뚝. 얼굴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잘생겼다기보다는 남자다웠어요. 짙은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 가무잡잡한 피부. 예약하신 한지훈 고객님인지 확인하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층 오션뷰 객실에 일주일 예약이라고 안내했더니 휴가를 길게 냈다며 밝게 웃었어요. 웃는 모습이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나이는 37쯤 되어 보였어요. 저보다 한참 어렸죠. 짐을 들어주겠다는 제 말에 괜찮다는 반응과 함께 큰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자꾸 쳐다보게 되지? 혼자 뺨을 살짝 때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서연이. 그날 저녁 다른 손님들은 외출하고 민박집엔 저와 한지훈 씨만 남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가 내려왔습니다. 근처에 마트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왔다며 난처해 하더군요. 마침 저도 장을 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갈 예정이니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차로 데려다 드리겠다니
정말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표정이었지만 저도 갈 길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어요. 좁은 차 안에서 한지훈 씨의 몸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혼자 민박집을 운영하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고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에 이젠 좀 익숙해졌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내 한지훈 씨가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본인이 들겠다며 나서더니 힘이 좀 있어서 괜찮다며 운동을 좀 했다는 설명과 함께 환하게 웃었어요. 무거운 쌀 포대까지 가볍게 들어올리는 걸 보니 저렇게까지 힘이 세구나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니 서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힘들겠다는 말에 익숙해서 괜찮다며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어요. 강릉은 처음인지 궁금해하자 몇 번 와봤지만 이렇게 한적한 곳은 처음이라더군요. 여기가 조용해서 좋다니 딱 본인이 원하던 곳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많이 지쳐있는 사람 같았죠. 민박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한지훈 씨가 저녁을 드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이라니 라면이라도 끓여드리겠다며 나서는 거예요. 아까 마트에서 라면을 샀으니 차비라고 생각하고 끓여드리고 싶다는 눈빛이었죠. 낯선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표정이 너무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민박집 주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을 넣을지 물어보는 눈빛에 그럼 맛있겠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죠. 맛있다고 하니 본인의 라면 솜씨가 괜찮다며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궁금해하기에 23에 결혼하면서 강릉 왔으니 한 24년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눈치에 부산이라고 그쪽 사투리가 아직도 가끔 나온다니 사투리가 좋다며 정겹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한지훈 씨는 매일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나타나서 본인이 하겠다며 앞장섰어요. 손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니 괜찮다며 어차피 운동 삼아 하는 거라는 태도였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고 있으면 함께 나와서 거들었고 청소할 때도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휴가 온 건데 좀 쉬라는 말에 이게 본인에겐 휴식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민박집 앞마당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어요. 여름밤 강릉 바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롭지 않은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당황해서 뭐가 외로운지 되물으니 혼자 사시지 않냐며 따님도 서울에 계시지 않냐는 걱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글쎄요.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나이든 아줌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되물으니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젊다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47이라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며 4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평가였어요.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죠. 라며 웃어넘겼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진심이라며 사장님이 정말 예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맥주 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말하는 거 아니라니 왜 안 되냐는 반문이었어요. 저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은 아줌마라며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는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 끌린다며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는 고백이었어요. 술 취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니 맥주 한 캔 마셨는데 무슨 취하냐며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물으니 솔직한 마음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릉 밤하늘의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본인한테 아무 감정이 없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관심이 없는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시선이었어요. 눈빛 보면 안다더군요. 들켰습니다. 사실 저도 한지훈 씨한테 자꾸 눈이 갔거든요. 근육질의 팔뚝,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얼굴. 모든 게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왜 안 되는지 궁금해하기에 저는 민박집 사장이고 당신은 손님이라고, 게다가 나이 차이도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한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심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의 온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인가요? 제발 이러지 말라는 제 말에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안 된다며 겨우 손을 빼냈습니다. 들어가겠다며 지훈 씨도 들어가서 쉬라는 말을 남기고는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이. 정신 차려. 혼잣말을 했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지훈 씨의 눈빛, 목소리, 손의 온기. 모든 게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한지훈 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일찍 나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뒤에서 사장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잘 잤는지 물으니 어젯밤 죄송하다며 본인이 실례를 했다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취한 것도 아닌데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이 아니니 다 잊자는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며칠간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태풍 예보가 떴어요. 손님들에게 내일 태풍이 오니 외출을 자제하고 객실에 계시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체크아웃하고 떠났지만 한지훈 씨는 남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냐고 물으니 괜찮다며 여기 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강릉을 강타했어요.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고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박집은 덜컥거렸어요.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1층 거실에 있는데 한지훈 씨가 내려왔어요. 괜찮은지 걱정하는 눈빛에 네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태풍은 자주 와서 익숙하다니 무섭지 않은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혼자 있을 땐 좀 무섭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같이 있어주겠다며 제 옆에 앉았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 남자답게 보였습니다. 고백할 게 있다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사실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에 이혼했다며 힘들게 털어놓았어요. 그랬구나 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내가 본인한테 만족하지 못했다며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자 본인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아내가 부담스러워했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피했고
결국 이혼까지 갔다며 본인 잘못이라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한지훈 씨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렵다며 또 상처 줄까봐 두렵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런지 궁금하다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단지 궁금해서라고 물어봤습니다. 태풍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한지훈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궁금한지 확인하는 눈빛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표정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민을 보여줬습니다. 촛불빛 아래에서 세상에 숨이 막혔어요.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이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것일까?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무섭지 않은지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는 답을 건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랍긴 한데 무섭진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저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확인해봐도 되는지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한지훈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심인지 확인하는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둘만 남은 민박집, 태풍이 몰아치는 밤, 아무도 모를 이 순간. 저는 한지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아, 놀라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구나. 한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프면 언제든 말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날 밤 태풍보다 더 거센 폭풍이 제 안에서 몰아쳤어요.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컸지만 한지훈 씨는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는 배려에 아니라며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 몸이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 오히려 완벽했습니다. 이제까지 난 뭘 한 거지? 전 남편과의 밤들이 얼마나 시시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여자가 느껴야 할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괜찮은지 거듭 걱정하는 눈빛에 좋다는 솔직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는지 묻는 시선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며 본인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라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지훈 씨는 예약을 연장했습니다. 일주일 더 있겠다는 의사였어요. 정말인지 물으니 여기가 너무 좋아서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을 피해 밤마다 만났어요. 손님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한지훈 씨의 방으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매일 밤이 특별했습니다. 한지훈 씨는 놀라울 정도로 체력이 좋았어요. 피곤하지 않은지 물으면 전혀 피곤하지 않다며 사장님이랑 있으면 힘이 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본인이 더 고맙다는 눈빛이었어요. 37 남자의 정력, 그리고 전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 47에 처음 알게 된 쾌락이었어요. 사장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진심 어린 고백에 나도 그렇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말투도 편해졌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훈 씨는 계속 예약을 연장했어요. 회사는 괜찮은지 궁금해하니 휴직 신청을 했다며 당분간 여기 있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정말인지 물으니 사장님 곁에 있고 싶다며 계속 있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어요. 낮에는 민박집 일을 함께 했습니다. 손님들은 우리를 연인으로 생각했죠. 사장님, 남자친구 잘생겼다며 농담을 건넸고 아니라며
그냥 장기 투숙객이라고 설명했지만 분위기 보면 안다며 웃는 반응이었어요. 부끄럽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 가까워졌어요. 한지훈 씨의 몸을 탐험하듯 만졌습니다. 단단한 가슴, 탄탄한 허벅지.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수줍은 고백에 당연히 좋아한다며 이렇게 멋진데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 아내는 무서워했다는 말에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며 이건 축복이라고 위로했어요. 한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사장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답했어요. 2달째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지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서울로 안 돌아가도 되는지 걱정하니 괜찮다며 여기서 일을 구하면 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정말인지 놀라워하자 사장님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고백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좋다며 정말로 좋다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본인도 사장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지 궁금해하니 엄마가 보고 싶다며 민박집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금요일 저녁 기차로 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지훈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딸이 이번 주말에 온다며 미안하지만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걱정을 나눴어요. 괜찮다며 이해한다는 답변이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서윤이는 눈치가 빨랐거든요. 금요일 저녁 서윤이가 도착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많이 바빴는지 혼자 힘들었지 않은지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요즘은 손님도 적당하고 괜찮다는 말을 전했어요. 서윤이가 민박집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장기 투숙객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응, 왜 그러냐니 2층에 남자 신발이 있던데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다는 관찰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건 1달째 계시는 손님이라며 서울에서 휴직하고 요양 겸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나이 드신 분인지 궁금해하기에 아니라며 37이라는 나이를 알려줬어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도 한창인 남자가 왜 1달씩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쉬러 왔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서윤은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한지훈이 내려왔어요. 사장님 저녁 드실 하다가 계단 중간에서 멈칫했습니다. 서윤을 본 거예요. 서로 인사를 나눴고 서윤이 한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눈치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방에서 얘기 좀 하자며 서윤이 저를 끌고 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남자랑 무슨 사이인지 따져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며 그냥 손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엄마 표정 보면 다 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 앞에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저 남자 좋아하는 거 맞지? 라며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리라며 저 남자는 엄마보다 10살은 어리지 않냐는 현실적인 지적이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반문했더니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걱정이었습니다.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셔서 사귄다고 수군거릴 거라는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그럼 말하지 말라는 제 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외롭다는 건 안다며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거 본인도 안다는 이해를 표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런 젊은 남자를 사귀냐며 한숨을 쉬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라는 변명에 벌써 이름까지 편하게 부르냐며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정신 차리라며 저 남자가 엄마한테 진심일 것 같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놀고 있는 거라는 냉정한 평가였어요. 지훈이는 진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물으니 느껴진다는 답변을 했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기 있을 거라며 그리고 저 남자를 내보내라는 요구였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지라는 말을 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간청에도 싫다며 엄마가 바보 되는 거 못 본다는 단호함이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딸이 눈치챈 것 같다며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걱정을 전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괜찮다며 이해한다는 배려와 함께 본인이 참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저와 한지훈 사이를 철저히 감시했어요. 한지훈이 저를 도우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았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며 손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였어요. 한지훈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도 서윤이 계속 붙어 있었어요. 같이 영화 보자며 저를 붙들었습니다. 청소를 좀 하겠다니 본인이 하겠다며 엄마는 쉬라는 고집이었어요. 한지훈과 단 1분도 둘만의 시간을 주지 않는 철저한 감시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참다 못한 한지훈이 서윤에게 말을 걸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경계하는 눈빛에 어머니에 대해서라는 답변이었어요. 두 사람이 민박집 밖 벤치에 앉았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본인은 사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솔직한 고백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심이냐며 얼마나 오래 알았다고 진심이라는 말을 하는지 따져 물었어요. 2달이라며 짧다는 거 안다는 인정과 함께 하지만 인생에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처음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아는지 따지는 질문에 한다며 47이라는 정확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럼 당신은 37이지 않냐며 10살 차이라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지 반문하는 한지훈의 모습이었어요. 본인은 사장님이 좋다며 나이나 상황이나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서윤이 비웃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 많다며 근데 다 거짓말이더라는 냉소였습니다. 본인은 아니라며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어요. 어떻게 증명할 건지 의심하는 눈빛에 한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강원도로 이사올 생각이라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시 물으니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여기서 일을 구하겠다며 사장님 곁에 있고 싶어서라는 진지한 답변이었습니다. 미쳤냐는 서윤의 반응에 미친 거 맞다며 사랑해서 미쳤다는 당당한 고백이었어요. 서윤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부탁이니 인정해달라며 저희를 인정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이어졌어요. 안 된다는 서윤의 거절에 왜 안 되는지 물으니 당신이 진심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냐는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셨다고 수군거릴 거라는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그런 건 신경 안 쓴다는 한지훈의 말에 엄마는 신경 쓸 거라며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을 거라는 딸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며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는 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라며 서울로 돌아가고 엄마도 잊으라는 요구였어요. 그건 못한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잊냐는 절박한 반문이었습니다.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서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저 남자랑 정말 사귈 건지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로 좋아한다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진심인지 재차 확인하니 응이라는 짧지만 확실한 답변을 했어요. 지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철이 없다는 제 말에 아니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며 본인은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는 이해를 보였습니다. 근데 정말 후회 안 하는지, 사람들 수군거림이나 나이 차이를 다 감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모르겠다는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솔직히 무섭다며, 근데 지훈이 없는 게 더 무섭다는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딸과 엄마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았다며 본인이 인정하겠다는 허락이 나왔어요. 정말인지 놀라워하니 대신 조건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진심인지 확인할 거라며, 그리고 만약 엄마한테 상처 주면 절대 안 봐줄 거라는 단호한 경고였어요. 정말 고맙다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야 한다며 알았지, 라는 확인에 응이라는 답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한지훈을 불렀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겠다며 엄마랑 사귀는 거 인정하겠다는 허락이었어요. 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지 믿기지 않는 표정에 대신 조건이 있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무엇인지 긴장하는 모습에 엄마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며 절대로 상처 주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당연하다며 약속하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며 엄마는 약한 사람이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알겠다며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맹세였어요.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부탁한다며 엄마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봤다는 인정과 함께,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감사하다며 한지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다며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간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떠나는 건지 놀라는 서윤에게 집 정리하고 이사 준비하려고 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사냐는 확인에 네, 강원도로 완전히 이사 올 거라는 확고한 의지였어요. 진짜냐는 놀라움에 이미 강원도 인테리어 회사 몇 군데를 알아봤다며 면접도 잡혀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어요. 말했지 않냐며 사장님 곁에 있고 싶다는 말을 상기시키는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원도 사투리를 배워야 할 텐데 라며 서윤이 장난스럽게 던진 말에 그러게요. 사장님한테 배워야겠다며 환하게 웃는 한지훈이었어요. 엄마 사투리 심한데 하는 서윤의 놀림에 좋다며 귀여우니까 좋다는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부끄러워하네 라며 서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강원도 오면 어디서 살 건지 궁금해하는 서윤에게 일단 작은 원룸을 구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서윤의 반응에 조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서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네 민박집 방 하나 비어있지 않냐는 제안이었어요. 1층 작은 방 말이에요.
아, 그건 창고로 쓰는 곳인데 라는 제 말에 정리하면 사람 살 수 있다며 지훈 씨한테 싸게 월세 받으면 되지 않냐는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한지훈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괜찮으시면 본인이 여기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물론 월세는 제대로 드리겠다며 그리고 민박집 일도 도와드리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어요. 한지훈이 이 민박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일주일 후 한지훈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만 다녀오겠다며 보고 싶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요. 나도 보고 싶을 거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지훈이 떠난 일주일, 민박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벌써 이렇게 의존하게 됐나 싶었습니다.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했어요. 보고 싶다는 마음을 주고받았고 빨리 오라는 간절함을 전했습니다. 집 거의 정리 끝났다며 모레쯤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정말인지 기뻐하니 그리고 면접 붙었다며 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춘천 인테리어 회사라며 다음 달부터 출근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에 사장님 덕분이라며 사장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공감을 전했어요. 열흘 후 한지훈이 큰 트럭을 몰고 내려왔습니다. 다녀왔다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 어서 오라며 맞이했어요. 짐을 내리면서 1층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윤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도와줬어요. 여기 침대 놓으면 될 것 같다는 서윤의 제안에 네, 좋네요. 라며 동의하는 한지훈이었습니다. 책상은 여기 두고 라며 함께 방을 꾸미는 게 즐거웠어요. 마치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어 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지훈 씨 환영 파티라며 서윤이 치킨을 시켰어요. 건배, 라며 셋이서 맥주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한지훈의 인사에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는 서윤의 당부가 이어졌어요. 네, 걱정 마세요. 라는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엄마는 행복해야 한다는 당부에 고맙다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훈 씨, 엄마 부탁한다는 마지막 부탁에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서윤을 기차역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민박집에 한지훈과 단둘이 남았어요.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건지 확인하는 질문에 그런가 라는 수줍은 답변을 했어요. 본인이 프로포즈 하겠다며 무릎을 꿇는 한지훈이었습니다. 서연희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냐는 정식 청혼이었어요. 에이, 이게 무슨 이라며 웃었지만 진심이라며 대답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사귀자 라는 허락을 했어요. 한지훈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에 나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날 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이 민박집에 산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민인의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던데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진짜냐며 몇 살인지 궁금해하니 37이라던데 라는 대답이 오갔어요. 어머, 과부가 젊은 남자를 이라는 험담까지 들렸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기 민이다. 조용히 해 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마트 아줌마가 대놓고 물었어요. 민이야, 요즘 남자 생겼다며? 네라는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기에 37이라고 밝혔어요. 어머, 10살이나 어린 애네. 괜찮겠냐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다는 확신을 전했어요.
에이, 그런 젊은 애가 진심일 리 없다며 잠깐 놀다가 떠날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나왔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지훈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걱정에 신경 쓰지 말라며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는 위로였습니다. 근데 너한테 피해 갈까봐 걱정된다니 무슨 피해냐며 본인은 괜찮다는 당당함이었어요. 하지만 한지훈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다니기 시작한 회사에서요. 어디 사는지 궁금해하는 동료에게 강릉 바닷가 마을 민박집에 산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민박집이냐며 거기 주인이 누구인지 물으니 서연이 씨라고 밝혔어요. 아, 민이네. 거기 과부 아줌마 아니냐며 나이 많은데 라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네라는 담담한 답변에 근데 왜 거기 사는지 혹시 라며 말끝을 흐리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연인 사이라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냐며 나이 차이 꽤 나지 않냐는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10살 차이 난다는 사실에 우와, 대단하다며 누나 매력에 푹 빠지셨네 라고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었어요. 농담이냐는 물음에 아니라며 진심이라는 확고한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당당한 고백이었어요. 동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됐죠. 한대리 취향 독특하다며 나이든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는 평가와 돈이라도 많냐는 의심, 민박집 주인이니까 라는 추측들이 오갔어요. 한지훈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데 라는 제 걱정에 신경 안 쓴다는 의연함이었어요. 미안하다며 나 때문이라는 자책에 왜 미안하냐며 본인은 당당하다고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당당하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한지훈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민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네, 이장님, 이라는 긴장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소문 들었다며 젊은 남자랑 사귄다는 확인이었어요. 네라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민이야, 내 처지를 생각해보라며 그렇게 경망스럽게 굴면 어떻게 하냐는 꾸짖음이었어요. 경망스럽다니. 나이도 한참 어린 남자를 집에 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걱정 어린 충고였습니다. 이장님, 저희 진심으로 사귀는 거예요.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진심이냐며 그 나이 차이에 무슨 진심이냐는 의심과 그 남자가 너한테서 뭘 바라고 그러겠냐는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는 부탁에 널 위해서 하는 소리라며 정신 차리라는 충고와 나중에 후회한다는 예언 같은 말이 이어졌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지훈이 안아줬어요. 울지 말라는 위로였습니다. 미안하다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라는 자책에 괜찮다며 본인은 강하다는 격려였습니다. 근데 나는 약하다는 솔직한 고백에 본인이 지켜드리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든든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손님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젊은 남자가 사장님 남자친구래요.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이는데 돈 때문 아닐까요? 에이, 설마 라는 뒷말들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악플까지 달렸어요. 민박집 리뷰예요. 사장님이 젊은 남자랑 노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며 좀 자제하셨으면 한다는 불쾌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연애 보니 불편했다는 리뷰도 있었어요. 리뷰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그만하자며 너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간다는 포기의 말이 나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한지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본인은 사장님 없으면 못 산다며 진짜로 그렇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라는 걱정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본인 인생이라며 본인이 선택한 사람과 살 거라는 다짐과 함께 사장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였어요. 우리 이겨내자며 함께 이겨내자는 단호한 약속이었습니다. 한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힘이 났어요. 그래, 우리 이겨내자, 함께,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한지훈과 사귄 지 6개월이 흘렀어요.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일상이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셨고, 낮에는 민박집 일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서윤, 마을 사람들, 회사 동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축하한다며 이장님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답례를 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훈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며 행복하라는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예쁘다는 칭찬에 그치? 엄마 웨딩드레스 어때? 최고라며 지훈 씨도 잘생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지훈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다는 안내와 함께 음악이 흘렀습니다. 제가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서윤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행복해야 돼, 라는 속삭임에 응, 고마워 감사를 전했어요. 한지훈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한 표정이었죠.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한지훈 씨, 신부 서연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확실한 서약이 들렸습니다. 신부 서연희 씨, 신랑 한지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라는 답변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따라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허락에 한지훈이 베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한다며 행복하라며 축복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여름 밤의 고백이었습니다. 47에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는 늦었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게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한지훈을 만나서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사랑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라고요. 저는 47에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진정한 사랑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용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후 이여정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